네, 한 주간의 한반도 뉴스를 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 딱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초읽기라는 강력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유튜브에서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북미 정상회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대담한 외교를 하겠다. 그리고 유엔 연설 내용 중에는 평화는 용기 있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협상에 나가겠다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돌아보면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베트남에서 있었던. 결렬되면서 합의가 이루지 못하면서 그때 북에서는 더 이상 이제 협상을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건 이때 결렬된 이유가 그 볼턴이라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잘랐습니다. 볼턴이라는 좀 강경파인데요. 이번에 자르면서 북에서 볼턴 자르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북이랑 대화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북에서는 그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게 더 이상 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 안정, 그리고 그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없어야 되니까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이나 최소한 북미 간의 수교 평화협정 이런 게 이루어지는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무협상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그 실무단이 평양에도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이런 걸로 보면 결국에는 북한이 요구했던 그 협상안을 미국이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받는 게 커다란 용기고 대담한 결정이다 라는 게 트럼프의 설명인 거죠. 국내용인 거죠. 북한이랑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굉장히 대담하게 용기를 내서 평화를 쟁취하는 거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초대형 번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북에서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되면서 약간 국민들이랑 좀 당황했었죠. 이제 3차 정상회담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어쨌든 한미 훈련이나 우리 남한에서 F-35 전쟁 무기를 구입했다는 목록으로 쐈지만 북에서 쐈던 그 최신형 무기라고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뭐 방사포니 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나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다 이전하고 방사포를 피해서 이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 날아가는 거고,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드 포대가 있는 성주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기지까지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전에는 무조건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도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평양을 초청하는 친서를 전했다는 거를 자세히 들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미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평양으로 올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나온 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에 서울이 아니라 부산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아세안 회담이 있는데 이때 올 거 11월 25일, 2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접촉이 진행되면서 3차 정상회담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서울 답방이 될 거라고 하면서 기대했는데 오히려 올해 가기 전에 부산 답방을 먼저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건 우리나라의 지금 친일 매국 세력들에게는 거의 그냥 지옥인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동안 반공 이데올로기로 빨갱이를 만들어서 유지해왔던 모든 권력들, 공안 검사들을
앞세워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할 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 촛불이랑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힘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 대화 문제와 이 검찰 개혁 촛불이 연계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때 지난 토요일 날 갔는데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거든요. 이게 몇 년 만에 2016년 촛불 이후에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150만 원인데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그 국민들의 이 열기를 볼 수 있었고, 이게 진짜 단순히 그냥 조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그동안 썩어왔던 이 검찰 적폐 세력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 이 친일 매국 세력들에 대한 규탄, 토착 왜구를 청산하겠다는 이 목소리까지 다 담겨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이 결국 터지게 된 거는 이 썩어있던 적폐 세력들, 검찰 세력에 대한 개혁을 조국 법무장관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찰을 지키려고 검찰이 발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검찰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이 토착 왜구들, 토착 왜구들이 이승만 때는 경찰, 노덕술이라는 애들 통해서 우리 반민특위도 못하게 하면서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처단했듯이, 그 이후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군부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학살하고 했지만, 그 이 87년 6.25항쟁 이후에는 이 검찰을 통해서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빨갱이 사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탄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검찰 세력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장관이 들어서겠다고 하니까, 이 검찰과 함께 적폐 세력이었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이 아주, 그 다음에 조중동을 필두로 한 이런 적폐 언론들까지 모두 총동원돼서 이걸 막아서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이렇게 200만이 넘는 촛불을 다시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6년에는 진짜 정권 하나 바뀌었다면, 이번 촛불로는 진짜 우리나라 이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하고 나라를 정말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혁명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싶고, 이 촛불이 결국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자유한국당을 지원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일본에서는 아예 생중계로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이 지금 조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거꾸로 틀어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게 하려는지가 이미 보이고 있고, 미국도 계속 일본을 지원하면서 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틀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남한만큼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이 세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서 이 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후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게 한반도 정세와 이 검찰 촛불이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우리 남북한의 대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답방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공동선언에서 하기로 했던 것들을 착실하게 이행을 하면, 그리고 개성공단을 열어내는 역할들을 하면 충분히 남북의 평화를 만들 수 있고, 그 힘으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적폐 세력들은 북을 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왔던 그 카르텔이 무너지고, 결국 적폐 세력들의 힘도 줄어들면서 이 한반도 평화와 국내에 있는 적폐 청산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해 이 검찰개혁 촛불이 점점 더 천만 촛불로 확대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한반도 이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가 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